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에 찾아뵙는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주요 금융시장의 지수 잠깐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매번 있는 토마스 류 선생님의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특히 농민의 파산자 급증, 이 소식이 사실 주목할 만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미묘한 변화가 있고, 이 변화가 다음 주에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S&P 500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S&P 500 차트입니다. 지난 주말에 51선을 지지했다가 월요일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죠. 사실 공포감이 들만했지만 목요일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놓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든 사이 토요일 새벽에는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이따가 인터뷰에서도 나오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 이 CNBC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그렇게 예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S&P 500 차트의 모습과 앞으로 보여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이 거의 비슷한 유사한 흐름이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500 지수와 다를 바가 없죠. 51선을 전후로 반등 추세를 만들려고 하다가 금요일 한국 시각 토요일 새벽에 확실히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 다음에 항상 주식시장이 대폭락이 온다 그러면 신용 부채 위기가 와야 된다. 그 부채 위기는 결국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인데, 주식시장 하면 리스크 자산이죠. 그 주식시장과 함께 대표적인 위험 자산, 리스크 자산으로 말할 수 있는 게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그래서 HYG, 하이힐드 채권 ETF인데요. 흐름은 51선 전후로 해서 그렇게 썩 나쁜 모습 아닙니다. 안정적인 모습 유지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폭락이나 이런 것이 나올 만한 그림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의 반등을 했었고 주중에도 모양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미국과의 협상이 썩 좋지 않다, 이런 중국 내 뉴스가 나오면서 약 2.48%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00일선 위에서 현재 추세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만 보면 과매도 구간이라 조만간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 진척, 이게 핵심이겠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모습인데요.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모습은 200일선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머징 마켓 ETF입니다. EM ETF의 흐름인데요. 거의 코스피를 보는 것 같죠. 그만큼 중국을 빼고는 다른 거의 모든 이머징 국가가 처참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예외가 아니죠. 더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환율입니다. 특히 이머징 환율인데요. 밑에 점선 검정색은 2019년, 2018년 12월 30일이니까 결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위에 붉은색이 이머징 주식시장인데요. 거의 12% 정도 상승하다가 현재 3%,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반대로 커런시 인덱스입니다. 이머징 환율 인덱스는 오히려 연초보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한 건데요. 이 환율 문제, 최근 달러 원 환율 1200원을 향해 이제 6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환율,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중심의 위안화 환율, 그 다음에 달러 원달러 환율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좀 준비했다가 화요일 방송으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방송을 내보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머징 환율에 대해서는 화요일 방송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미국의 현지 토마스 류 선생님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월요일에는 큰 폭의 하락으로 증시가 개장을 해서 정말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이렇게 폭락하게 한 건데, 월요일 빼고는 그대로 다 또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 도대체 무슨 요인이 있었길래 월요일과 전혀 다른 한 주를 보였던 것인가요? 네. 저 월요일날 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동차 관세 이후에 거기 이제 루머가 이제 흘러나왔어요. 그래갖고 바로 이제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는데, 진짜 그 월요일날 그 낙폭을 많이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상승미소님 그 지난주인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세력인가 이런 타이틀로 이제 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선생님.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급락할 때마다 어떤 루머나 뭐 나타나갖고 하여튼 이 증시 하락을 방지하려고 참 그 증시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 하실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사람들이 댓글러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받은 느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경제 부양 같은 거는 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증시 부양은 즉시 효과 나타나거든요. 하여튼 그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부양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그 실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아주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월요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에 그 하락하면서 그 다음에 또 무역 협상이 중국과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크게 하락했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이 자동차 관련 이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면 중국도 힘든데 다른 나라까지 추가하게 되면 미국 경제도 만만치 않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걸 6개월 유예한다는 소문이 먼저 나와서 시장이 급속도로 회복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분석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 경제 규모가 22트릴리언 달러 그 GDP 규모가 그 정도 되는데, 중국 관세 200억 달러, 2천억 달러에 대한 그 25% 관세. 이것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또 낙관적인 분석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증시의 상승을 하여튼 올린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GDP는 22조 달러, 실제로 지난번 500억 달러, 이번에 2천억, 총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렇게 되면 증권사의 분석을 보면 0.8% GDP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사실 0.8%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한국 시각으로 어제입니다. 토요일 새벽. 사실 미국 증시가 힘차게 상승으로 출발했었어요. 그런데 장 후반에 중국과의 협상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하락 전환했거든요. 근데 그 앞전에서 미국 소비자 심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런 것은 결국 GDP하고 관련이 없을 텐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이 하락을 해석해야 될까요? 중국
무역 협상이 그래도 뒤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 백악관 그 커들로 의장 뭐 그런 분들의 말도 전해지고 했지만은 그 화웨이에 대한 그 거래 금지 거기에 열받은 중국이 그 미국과의 대화는 힘들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거를 풍기면서 하여튼 그런 루머가 전해지면서 증시가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 뭐 투자은행 또 그런 뉴스 기사에서 보면은 그 중국 제품의 관세는 미국 소비자 및 가계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이것도 증시 아주 투심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골드만삭스의 기사를 지난주 그 커들로 위원장이 시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중국이 관세 인상분을 미국 가계, 기업에 전가시키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금융기관, 투자은행들이 야 이제 미국과 중국 협상 좀 제대로 마무리하자 그렇게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압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관세 압박, 무역 협상에 대한 압박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기고 중국이 패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거 있지만은 그 경제 분석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 특히 그 물가 인상에 대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월가에서는 그런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특징이라고 하면 나스닥 100 그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특히 엔비디아, 인텔, 퀄컴 이런 기술 기업들인데요. 이게 하웨이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화웨이의 그 핵심 반도체에 관련된 이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화웨이의 뭡니까 그 판매 설치 금지 이것이 계속 유효하는 한은 이런 아주 그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이 기업들은 타격이 꽤 클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 그 나스닥 전체 기업들의 그 중국 내 그 영업 그 망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크거든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기술주들의 그 약세가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 미국의 이런 반도체 IT 잡지 중에 PC 매거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다 못했는데요. PC 매거진에 미국의 버라이즌, AT&T들이 5G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분석하면서 보니까 5G가 아니라 그냥 4G의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면서 혹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KT, SKT 이 관계자들을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이 화웨이의 5G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미국도 맘대로 그 해외 동맹국들을 못 쓰게 하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화웨이 기술에 대한 장비 도입 이런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완전히 막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분석 기사를 보니까 화웨이가 미국에서 매출 올리는 것은 전체 화웨이 매출의 0.2%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웨이가 미국의 그 영업망 그 매출을 더 늘리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에릭슨 같은 그 해외 유럽 이게 5G 통신 장비 업체들은 상당히 큰 수혜를 얻었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내에서는 애국심 때문에 미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받아들일 기업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토요일 새벽에 이 국가 비상사태를 통해서 하웨이 장비 수출 수입에 대해서 완전히 막으려고 했던 이 정책이 일정 기간 유예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저도 그 로이터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근과 채찍, 밀고 당기는 그런 협상 전술이 한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화웨이에 대해서 판매 금지를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중국의 반발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어떤 복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양쪽의 무역 전쟁이 진짜 감정 싸움까지로 격상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살짝 달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기사에서 보면 미국의 농민들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앞에서 골드만삭스도 관세 분쟁을 통해서 뭐 이런 가격 인하가 없고 전부 다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이 부정적인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고 어떤 반응인지 좀 궁금합니다. 월가에서는 뭐 당연히 주가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무역 협상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은, 정치권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여기 대해서 민주당도 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압박, 그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 저울질,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 모든 분야에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치러야 할 그 전선이 상당히 넓은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그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군사 압박에 대해서는 극렬히 반대하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여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만 해도 큰 힘을 얻고 있고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큰 불만은 없겠는데, 월마트 그 사장이 어제인가 인터뷰에서 중국 관세 25% 인상한 것은 이것으로 해서 자기들도 제품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존이나 그 월마트는 미국에서 중하층의 대표적인 소매 업체인데, 그 월마트에서 가격을 인상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물가 인상,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중저층에 대한 그 지지층의 기반인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러셀 2000 스몰캡이죠. 스몰캡의 흐름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ETF 자금 유출해 보면 SPY, 즉 S&P 500 기업의 그 대형 기업들에 대한 투자하는 ETF는 대규모 자금이 유출이 됐더라고요. 그 이 점에 대해서도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스몰캡과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몰캡은 뭐 다른 인덱스와 흐름을 비슷하게 했는데요. 어저께 그 마켓워치닷컴에서 보니까 미국의 슈퍼리치, 하여튼 큰 부자들, 예. 슈퍼리치들은 그 무역 협상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증시에서 돈을 빼고 있다, 투자해서 돈을 빼고 있다는 그 기사를 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조심해야 할 증시 상황이고, 하여튼 그 차트상으로도 S&P 500 인덱스가 51선을 못 뚫고 올라갔거든요. 어저께 상당히 긴 꼬리선을 남기면서 그 51선 밑에 떨어졌는데 200일 이평선까지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도 다행스러운 점은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일단 6개월 일본과 유럽 차 관세는 그 유예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는 또 멕시코하고 캐나다 산 그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중국과 관세 분쟁에서 먼저 시작했던 게 이런 철강, 뭐 자동차 이런 유럽에 대한 압박이었는데 이게 한바탕 한 벌 뒤로 물러서는 게 혹시 중국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방위적인 그 관세 분쟁을 일으켜놓고 지금 하나씩 잘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중국에 하여튼 몰입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 바로 옆에 있어갖고 미국과의 그 공생관계거든요. 특히 그 원자재 또 중간재 제조 과정 이런 데서 캐나다, 멕시코는 진짜 미국과 무역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될 그런 아주 핵심적인 중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이제 협상을 매듭 지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중국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오늘도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중간중간에 미국 시장이 급변하면 요새 카페에 글을 많이 안 올려주시는데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까지는 아니고요. 주말 잘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오늘도 역시 토마스 유리 선생님의 현지에서 듣는 생생한 소식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핵심은 앞에서 우리 토마스 유리 선생님 인터뷰에서도 결국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금융시장은 결국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얼마나 진전을 보일 것인가, 협상의 진전은 있을 것인가, 이게 유일한 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전이 될 것 같은지 예상을 하는데 최근에 중국은 강경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상, 워싱턴에서 중국에 간다는 등 아니면 중국 협상 내에 다시 워싱턴에 온다는 그런 일정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싫어할 일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데요. 이런 중국의 강경책에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미국 정부에서 약간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러나는 느낌은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보여주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었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증시가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하락으로 끝마치게 됐던 그 변수 기사, 그 기사는 CNBC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기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온 핵심적인 중요한 이유는 결국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이 최근 연이어서 미국 정부의 강한 대변인 성명 등, 그다음 정책 등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5월 17일 금요일에는 이란 제재 있죠.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결국은 미국은 유태인 지지가 필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친이스라엘 국가인데 이스라엘의 대척점에 있는 중동 국가가 이란입니다. 그 이란 제재를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협상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란 제재를 본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경제 제재인데요. 이런 경제 제재에 중국이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란을 우리는 도와주겠다. 한마디로 이게 단순히 중국이 당연히 패권이겠죠. 하지만 미국 정부의 최근 무역 협상의 일방적
뭐 파기, 그 다음에 25%의 관세 부과, 이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고도 봅니다. 거기에 지난주에는 하웨이, 5G 선도기업이라고 하죠. 하웨이에 대한 미국의 뭐 이머정시 선택을 하면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 화웨이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입, 모든 것을 거의 금지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강수를 미국 정부가 동원하니까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란에 대한 대응도 그에 대한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미국이 화웨이 압박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CNBC에서도 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밑에 중간에 보면 considering issuing a temporary general license,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기업,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의 수입 및 수출, 즉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서 일단 연기할 수도 있겠다, 즉 유예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즉 이건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미국 기업이 뭐 퀄컴이나 인텔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단돼 버리면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 이 5G 장비에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 동맹국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인 영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그 전선에서 빠져나와 버렸죠. 왜? 가성비를 따지면 그 나라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키아나 에릭슨 이런 장비들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일시적으로 중단 가능성 기사가 나와줌으로써 다음 주 혹시 중국과의 협상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볼 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언급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협상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중국 관세 부과가 중국 기업들,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가격은 그대로 두고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와 미국 기업들이 그것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커들로, 백악관 경제위원장이죠. 커들로 위원장도 인정을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실제로 관세 인상분에 대한 중국 기업은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고, 또한 대중국 무역 적자가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에 대한 부담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1년 넘게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미국 농민들의 파산만 증가하고 있어서 여론이 슬슬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강의에서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자본들도 이제 대충 마무리하자, 지겹다, 주식시장 상승하게 그냥 놓아달라,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국 내의 불리한 기사, 불리한 여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농민입니다. 최근 미국 신문들은요, 미국 농민 소득이 1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 그 다음에 미국 농민의 대출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너무 많이 증가했고, 농산물 가격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해서 떨어짐으로써 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 화면에 보시는 파산자 숫자입니다. 이게 뭐 그래프 색깔, 밑에 색깔들은 미국 각 지역을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5개 주 지역만 나와 있는데 2009년 10년 금융위기 이후의 파산자가 2018년에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지금까지 중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는요, 결국은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대출만
보시더라도 지난 금융위기 이후 직전보다도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출에 대한 부실채권 비율이거든요. 5%를 넘어섰습니다. 즉 금융위기 직전보다 그 다음에 직후보다도 미국 농민의 파산자 비율이 부실채권 비율이 저렇게 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본격적으로 늘어났느냐?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2017년, 18년, 특히 18년 보십시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뉴스가 늘어나면 정치인들은 결국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파산자가 증가한 이후 당연히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콩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요 농산물, 콘, 옥수수, 소이빈, 결국은 중국이 많이 수입하는 게 콩이잖아요. 소이빈, 소이본 밀, 오일, 소이빈스 보면 제가 표시한 붉은색이 2018년입니다. 즉 17년까지 가격이 좀 높았었는데 18년 들어 본격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저 하락 추세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저렇게 많은 가격 하락이 당연히 부채 증가로 이어졌고 그 부채가 가격 하락이 지속되다 보니까 부실률이 높아지면서 파산자가 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무역협상만 중국과의 무역협상만 잘 타결되면 농산물 가격은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투자궤도 볼 수 있지만요. 지금까지 저런 결과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 그것이 나쁘게 흘러가고 있는데 분명히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에요.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일본과 유럽에 대해서 차량 수출이 그러니까 적고 수입이 많잖아요. 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일단 6개월을 유예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새벽 토요일 새벽입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철강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거든요. 저런 동맹국들에 대해서 디스퓨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차량 관세를 일단 연기하고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었던 캐나다산, 멕시코산 철강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 이건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동맹국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유예. 이것은 중국과 강하게 제대로 붙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왜? 한꺼번에 하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중국하고만 싸우겠다는 전략적인 전략에 의해서 다른 동맹국들을 일단 놔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반대로 중국과도 최근에 여론이 좋지 않으니 결국 동맹국에 취하는 것과 비슷한 수순으로 협상을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둘 중에 어떤 시각이 맞을지는 여러분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더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벌써 어느새 6.94까지 왔는데요. 저게 7.0을 넘어갈지. 왜냐하면 위안화가 점점점 달러 대비 올라간다는 이유는 중국이 위안화의 환율 조작을 통해서 미국과의 분쟁, 싸움을 더 강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다음 주에 위안화의 흐름,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화요일에 원달러 환율, 이머징 환율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지 좀 더 깊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